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을사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학 우리가 공부하시는 모든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서 육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주를 응용하고 푸는 데 있어서는 감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육친이라고 합니다. 육신이라고도 하고 십신이라고도 합니다. 육친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통변을 잘 하는 것이 사주를 감명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친에 대한 그 개념과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친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에 을사월주 요 사주를 감명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비견, 비겁이 있습니다. 비견, 비겁. 비견, 비겁은 어깨를 나란히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견, 비겁. 이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다 하면은 같은 목인데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습니다. 음양. 똑같은 양양 이렇게 오행과 음양이 가통이라는 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비하자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을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이웃을 얘기합니다. 비견. 비겁도 같은 마찬가지 뜻입니다. 동이라는 건 요건 비견이고 요거는 음양이 서로 다른 걸 비겁이라 그러고 이거를 양인이라고도 합니다. 양인. 비겁을 양인이라고도 합니다. 양인. 비견은 걸록이라고도 합니다. 걸록. 그래서 이 비견을 가지고 있는 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견의 성질은 형제 자매가 있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웃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비겁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요 비견을 걸록적이라고 합니다. 관직이나 국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음양이 서로 다른 건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을 겁탈한다. 여자의 정절과 순결을 겁탈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비겁을 뭐라 그러냐?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양인격. 양인격이라는 건 뭐냐? 양의 머리를 칼로 쳐서 목을 자른다, 피를 흘린다는 그런 잔인하고 극단적이고 서슬퍼른 날카로운 기운을 얘기하는 게 바로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한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 비겁은 좋을 때는 이것이 비견, 비겁이 동지도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됩니다만은 비견, 비겁은 나의 재산을 겁탈하는 그런 죄를 겁탈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 비겁은. 그래서 비견, 비겁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우리 좀 약하다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수. 인수는 뭐냐? 내가 태어난 날에 갑에 요 갑을 도와주는 임수라는 게 있고 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수, 계수. 요게 인수인데 양양끼리 도와주는 요걸 갖다가 편인이라 그럽니다. 편인. 음양이 서로 다른 걸 뭐라 그래야 정인이라 그럽니다. 편인과 정인.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아버지의 첩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애인. 그리고 전인은 정상적인 자기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수생목을 이 편인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갑의 날에 태어났는데 일간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는 겁니다.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 이거를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도와주는 거 요거를 음양이 서로 같은 거를 양에서 음양이 서로 다른 화면에서 내가 도와주는 거 요거를 식신이라 그런다. 식신. 그리고 음양이 서로 다르면서 내가 생해주는 거 이걸 상관이라 그럽니다. 상관. 요 식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밥 먹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밥 먹는 귀신. 요 식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배운 걸 응용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그러니까 밥 먹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 식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평생 먹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을 상처 입힌다는 겁니다. 관이라는 건 법을 얘기해요. 법을 무시하고 예제를 무시하는 그런 기운이 요 상관입니다. 상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의 모든 시책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관은 그 응용력이라든지 전략적 사고, 식신은 표현력이라고 하면 상관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창의력, 아이디어,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많은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관직에 나가면 멘토, 참모 역할을 잘하는 그런 분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남을 극하는 거, 그걸 재라 그럽니다. 재. 목극토. 이게 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의양 서로 이렇게 음양이 서로 양양이면서 음양이 다르면서 내가 극하는 토를 이걸 뭐라 그러냐? 정편재라 그런다. 편재. 그 다음에 음양이 서로 다른 걸 뭐라냐? 정재라 그런다. 정재. 편재는 뭐냐? 편재는 여자로, 남자에게는 여자를 얘기하는데 여자 애인을 얘기합니다. 애인. 정재는 정상적인 자기 아내. 이게 정재가 됩니다. 우리가 재물로 보면은 행재수, 복권이라든지 경마에서 혹은 주식 투자에서 행재를 하는 걸 이걸 평재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받은 월급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수입, 경제 활동에서 얻은 수입을 정재라고 합니다. 정재와 편재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관리 능력을 얘기합니다. 관리 능력. 그래서 이 정재, 편재가 있으면 관리 능력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안정감. 그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는 이 균형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라고 하는 건 여자로 보기도 하고 재물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아내가 있어야 집안이 관리가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래비 3년에 이가 서만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자는 재물로 보고 안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에서 남이 나를 극하는 거, 경과 신, 이걸 근극목이라 그럽니다. 근극목. 이거를 양양끼리는 이걸 편관이라고도 하고 칠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음양이 서로 다른 걸 이걸 뭐라 그러냐? 정관이라 그러다. 정관. 편관이라는 거는 별정직 공무원이고 여자로 말하면 남자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건 관직을 얘기하는 거. 둘 다 명예직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공무원. 이게 바로 뭐냐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은 뭐냐? 관직, 그리고 명예,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수양하는 성격,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양자. 그러니까 인격자로 보는 겁니다. 인격자. 그래서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갑의 날에 태어났는데 나를 극해주는 경금과 신금이 들어오면 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남자운이 좋다. 직장인 경우에는 승진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친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통변에서 중요한 거는 비견겁이라고 하는 거는 비견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비견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재물을 극한다.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 비견겁이 많다. 그러면 재물을 극하고 여자를 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피곤하게 하고 여자를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비견, 비겁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이 비견, 비겁은 많을 경우에는 재물운이 약하고 여자운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편안하게 하고 여자를 잘 다루는 남자가 재물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견, 비겸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식신하고 상관은 이거는 재물을 얻는, 돈을 버는 능력과 수원과 그런 역할이 뛰어나다고 봐야 돼. 식신상관은. 근데 이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은 뭐냐? 관을 극합니다. 관직을 극합니다. 관직.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에 상관이나 식신이 많은 사람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남자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자를 컨트롤하고 남자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그 나쁜 기운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상관년이 들어오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관을 직장으로 얘기하고 조직을 얘기하는데 그 자리가 위험하다고 보고 실직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직장 생활에 불안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식신상관은 재물을 생해주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만은 관직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를 밀어내는, 남자를 피곤하게 하고 남자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 여성, 이혼 여성 하는 분들에게 이런 사주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건 편인과 정인이 있는데 인수는 뭐냐? 학문과 교양을 얘기합니다. 학문과 교양.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식신을 극합니다. 식신은 재물을 생해주는 거거든요. 그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들어오면은 재물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좀 적당히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들어와도 괜찮지만 인수가 많은데 또 인수가 들어왔다. 그럼 거꾸로 역학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도 좋지 않고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학문에 무식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인수는. 그래서 인수는 이건 뭐냐? 재물을 극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인년이 들어오면 밥상을 때려 엎는다는 게 그거예요. 밥상.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가 들어오면은 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안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감. 근데 요 재물이 들어오면 안정, 균형, 주와 재물은 좋습니다만은 재물은 뭐냐? 인수를 극합니다. 그러니까 재년이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오는 해는 학생인 경우에는 입학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 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나를 극하는 게 관입니다. 그 관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질서를 얘기한다. 법과 질서. 그 목의 경우에는 관이 금이 되거든요. 금은 뭘 극하느냐? 금극목 나를 극합니다. 비견금. 그래서 신약사주에 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몸에 여러 가지 기운이 약해져서 무기력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역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수라고 하는 건 학술 교육문화입니다. 그 성격은 뭐냐?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주의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견겁이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점력이 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상대를 배려하고 응용하고 적지사지하는 그런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서 인수하고 비견은 바로 뭐냐? 재물운이 좀 안 좋은 그런 기운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재물은. 그 다음에 재가 많은 사람, 식신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재물은 좋은데 좀 통속적이다 이렇게 봐요. 식신과 재가 있는 사람은
재물은 좋고 그리고 수화는 좋고 능력은 있지만은 교양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젠틀한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직이라고 하는 건,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명예.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의 인간관계를 하는 지도자형입니다. 지도자형.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뭐냐? 인수를 생해주는 거지 재물로는 좀 약하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친에 대한 개념과 육친에 대한 성격과 직업적인 그런 기운의 이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살펴서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을사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입니다. 밑에다 불을 깔고 있어요. 목생화입니다. 이게 바로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 상관은 뭡니까? 표현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다 그랬습니다. 목생화, 이거는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 을목의 정화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뭡니까? 밥 먹는 기술인데 밥 먹는 기술이 불이거든요. 불이니까 뭘로 먹고 사느냐? 주작, 정화는 불이기 때문에 주작이 되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이런 천명을 타고났어요. 식신이. 그 다음에 여기는 수생목 인수입니다. 이게 편인입니다. 편인이 있는 사람은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 천간에 있는 거는 전부 뭐냐? 천명, 외형적인 거, 양의 성질을 얘기한 겁니다. 그 외형적으로 천간을 보면 목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봄, 여름이 있어요.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건 열매를 얘기하고 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만 금이 없기 때문에 재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물 관리에. 그 다음에 지지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가 상관을 놨습니다. 상관. 두뇌가 명석합니다. 근데 옆에는 뭐가 있냐? 수생목 해줍니다. 자기 배운 걸 응용해서 표현하는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이 있어가지고 명예운이 좋다 이렇게 본다. 관직. 그리고 유라고 하는 건 금이 되기 때문에 천간에는 금이 없지만은 지지에 금이 있기 때문에 금전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토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토가. 토는 뭐냐? 목국토 재물이 됩니다. 정제 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재물운이 약한데 진이 들어오게 되면 재물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사월주와 사주에 대한 실전에 대한 비견, 비거, 육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어?